지방 파트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1번이 뭐냐? 저지방이에요. 저지방. 저지방이 뭐예요? 지방을 덜 먹어라. 지방을 낮춰서 먹으라는 거예요. 육류에 대해서, 그죠? 육류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육류죠, 그죠? 육류에 돼지고기, 소고기, 육류죠.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닭고기예요, 닭고기. 가금류. 이런 것들은 보통 서양 식단의 핵심이에요. 대부분 서양 식단은 육류잖아요, 그죠? 스테이크, 그죠? 뭐 닭튀김, 뭐 프라이드 치킨 많죠, 그죠?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드셨던, 그죠? 그런 것들인데 얘가 오메가6의 주요 공급원이에요. 오메가6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중에 오메가6 중에 아라키돈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분에. 이게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염증. 육류 가금류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아라키돈산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이퀄 육류는 가금류는 염증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을 낮춰야 된다라는 게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동물성 지방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 암 많은 분들은 줄여야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든 논문들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모든. 자, 우리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SBS에 했던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메가6인 아라키돈산이 아까 염증 물질을 만드는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있으면 일반 배양액에 비해서 이런 지방이 있으면 이 사료를, 오메가6 사료를 많이 주긴, 즉, 뭐예요? 육류 사료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동물 사료, 이런 걸 많이 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암이 있는 생쥐의 종양의 크기가 일반 사료, 얘를 먹인 것보다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암이. 확 자라는 거예요. 일반 실험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니까 이거 사람한테 뭐 한 거면 이런 거나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자마라는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학회지인데요. 이 3기 대장암 환자한테 연구를 해본 거예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식단이 암 환자분들의 재발률과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누가 연구를 했냐?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버드에 있는 다나파버 암센터 종양학과에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기 대장암을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 보조적인 항암을 하신 분들, 항암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수술하고 항암을 했다는 얘기, 보조 항암을 했다는 거는 이 100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본 거예요. 또 하나는 서양식 패턴을 했다. 서양식 패턴을,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로 요게는 정제된 곡물. 곡물도 통곡물이 아니라 밀가루 그냥 먹고, 그죠? 마음대로 막 먹는 거예요. 그죠? 또는 가공육, 스테이크, 아침에 베이컨, 이런 거 먹고, 소세지 먹고, 미국 사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로 따지면은 뭐냐면, 라면 막 먹고, 짜장면 막 먹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는 삼겹살 막 먹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또 아니, 붉은 육류,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제품이 들어가요. 고지방 유제품이에요. 어쨌든 이런 거를 먹었더니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대단히 연구에 1000명 이상을 했으니까 아주 추적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암 재발 사망 원인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상당히. 사망률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재발률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사망률이 더 높아지고 재발률도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실험해보지 마세요. 암 많은 분들은. 진짜 그런지. 이해가세요?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서양식 식단, 이 패턴은 암 재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의 결론. 이 대단히 중요한 논문에 해당이 돼요. 저희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제된 곡물, 감자튀김, 가공육, 붉은 육류, 디저트, 유제품 이런 것들은 안 드셔야 돼요. 안 드시는 게 적게 드셔야 돼요.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항암 중에 또 암 환자분들한테 음식 가리라 그래요? 안 가리라 그래요? 가리지 말고 다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옳을까요? 1분 옳고 1분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암 환우가 구분할 수 없잖아요. 음식은 여러분이 하는 자유인데
그걸 세밀하게 가이드 사실 해줘야 된다는 게 1번이고, 항암 중일 때는 육류를 좀 먹으셔야 돼요. 방사선이나 또 수술 후에, 직후에는. 왜? 몸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영양장애 오면 항암을 못 해요. 그리고 또 빈혈이 쉽게 오기 때문에 항암을 유지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암 중엔 예외적으로 붉은 육류를 좀 드시되, 좀 가능하면 삶아서 드셔야 돼요. 삶아서. 기름기 제거하고. 그러나 항암이 다 끝났거나 전이제발 억제하는 분들이 그 패턴을 하거나 하면 안 좋겠죠. 특히 3기, 4기 환우들은 유제품에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유제품은 대표적으로 암의 자극인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암 환우분들께 이제 항암 생활 관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 좀 특강을 맡은 장성환 파인일병원 한방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항암 식습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규칙적으로 워낙 이제 식습관이라는 게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좀 중요한 내용을 하나를 다루어 드리고 또 시리즈로 연속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의 식습관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생활 습관의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방 임상영양학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한의사분들의 보수교육을 많이 담당을 했었고, 또 대한암한의학회 소속의 한의사분들의 연수 강좌에도 주로 암과 관계된, 특히 이제 식이요법에 대한 강의를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력이 있고,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은 통합종양학이라는 교과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 세계 의료인이 기본으로 보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위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항암 식습관, 암을 하는데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첫 번째 이제 다뤄드리는 거는 암주의 이제 환경이 대단히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을 해드리고, 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음식을 되게 신경을 쓰라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통합종양학에서는. 그래서 그 핵심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오늘 다룰 내용은 지방과 채소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오늘 다뤄드릴 거고요. 왜 이제 암주의 미세 환경을 바꾸려고 할 때 이런 지방과 채소가 대단히 중요한지,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고, 또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이제 지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이제 오메가3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오메가6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암하는 분들이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주의 미세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는 종양을 제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환우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술을 했어. 암을 드러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당장은. 그죠? 항암을 했어.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사 선생님을 믿고 하는 거란 말이죠. 방사선도. 근데 그런 걸 했으면 암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암을 완전히 없애는 항암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죽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눠서 항암을 하는 거고, 암의 어떤 환경을 최대한 이렇게 억제하려고 보통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암세포를 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암의 성질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은 이 몸의 전반적인 이 암의 특징, 즉 염증 환경을 바꾸고 면역 저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재발하는 거예요. 전이라고. 그렇다면 제가 좀 중시하는 의료기관 중에 시카고의 블록센터라는 곳이 세계에서 통합의학을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고, 많은 또 권위를 갖고 있는 암센터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암을 극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합종양학이란 가이드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의료센터인데, 여기서 주로 암 환자를 완치를 시키려고 노력할 때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암을 극복하는 생활이라는 책의 저자가 이 세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활 습관을 교정한다. 오늘 주제 중에 앞으로 제가 시리즈로 강의할 내용들인데,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된다는 게 가장 1번. 이것은 1기부터 4기까지
모든 기수, 그 수술을 했든 안 했든 항암을 하든 안 하든 모든 나무들이 고형암이든 혈액암이든 관계없이 모든 나무들은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야 합니다. 옛날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1번. 암이 이미 왔다는 얘기는 암에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재발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기 때문에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생활 습관 교정. 바로 오늘 제가 좀 주제로 갖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라는 게 결국은 뭐냐? 특히 이 생활 습관과 체내 환경 치료는 뭘 하겠다는 거냐? 바로 암주의 미세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항암 식습관의 핵심, 바로 지방과 채소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이렇게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첫 번째 생활 양식을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아마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활 방식을 변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옛날 식습관을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옛날에 막 라면 먹고 짜장면 먹고 막 육류 막 먹고, 이게 아주 안 좋은 식습관이라고 제가 오늘 많이 강조를 드릴 거예요. 진짜 그런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음식 먹는 법을 오늘 주되게 가야 할 거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예요. 수면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런 음식과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이 다 암을 자극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걸 좋은 수면 관리와 식습관을 가지셔야 암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그래서 그래야지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지방 파트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1번이 뭐냐? 저지방이에요, 저지방. 저지방이 뭐예요? 지방을 덜 먹어라. 지방을 낮춰서 먹으라는 거예요. 육류에 대해서, 그죠? 육류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육류죠, 그죠? 육류에 돼지고기, 소고기, 육류죠.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닭고기예요, 닭고기. 가금류. 이런 것들은 보통 서양 식단의 핵심이에요. 대부분 서양 식단은 육류잖아요, 그죠? 스테이크, 그죠? 뭐 닭튀김, 뭐 프라이드 치킨 많죠, 그죠?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드셨던, 그죠? 그런 것들인데, 얘가 오메가6의 주요 공급원이에요. 오메가6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중에 오메가6 중에 아라키돈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분에. 이게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염증. 육류 가금류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아라키돈산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이퀄 육류는, 가금류는 염증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을 낮춰야 된다는 게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동물성 지방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 암 많은 분들은 줄여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든 논문들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모든. 자, 우리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SBS에 했던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메가6인 아라키돈산이 아까 염증 물질을 만드는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있으면 일반 배양액에 비해서 이런 지방이 있으면 이 사료를, 오메가6 사료를 많이 주긴, 즉, 뭐예요? 육류 사료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동물 사료, 이런 걸 많이 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암이 있는 생쥐의 종양의 크기가 일반 사료, 얘를 먹인 것보다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암이. 확 자라는 거예요. 일반 실험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니까 이거 사람한테 뭐 한 거면 이런 거나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자마라는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학회지인데요. 이 3기 대장암 환자한테 연구를 해본 거예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식단이 암 환자분들의 재발률과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누가 연구를 했냐?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버드에 있는 다나파버 암센터 종양학과에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기 대장암을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보조적인 항암을 하신 분들, 항암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수술하고 항암을 했다는 얘기, 보조 항암을 했다는 거는 이 100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연구를 했냐? 두 패턴으로 나눠서 그 환자분들을 연구를 해보세요. 첫 번째 패턴은 신중한 음식을 먹은 어떤 패턴이냐? 과일이나 채소나
통곡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콩류, 생선, 요게는 이제 가금류가 들어갔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먹은 경우를 신중하게 먹었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먹은 건 한군하고 또 하나는 서양식 패턴을 했다. 서양식 패턴을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로 요게는 정제된 곡물, 곡물도 통곡물이 아니라 밀가루 그냥 먹고 그죠? 막 마음대로 막 먹는 거예요, 그죠? 또는 가공육, 막 뭐 스테이크, 뭐 아침에 나 베이컨 막 이런 거 먹고 소세지 먹고 미국 사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로 따지면은 뭐냐면 뭐 라면 막 먹고 막 뭐 짜장면 막 먹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는 막 삼겹살 막 먹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또 아니 붉은 육류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제품이 들어가요, 고지방 유제품이에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감자튀김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죠? 감자는 삶아서 먹으면 항암 음식이지만 튀겨서 먹으면 발암 음식이에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삶아서 먹으면 항암 식품이지만 튀겨서 먹으면 발암 식품입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먹었더니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대단히 연구에 1000명 이상을 했으니까 아주 추적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암 재발 사망 원인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상당히. 사망률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재발률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사망률이 더 높아지고 재발률도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실험해보지 마세요, 암 많은 분들은. 진짜 그런지. 이해가세요?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서양식 식단, 이 패턴은 암 재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의 결론. 이 대단히 중요한 논문에 해당이 돼요, 저희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제된 곡물, 감자튀김, 가공육, 붉은 육류, 디저트, 유제품 이런 것들은 안 드셔야 돼요. 안 드시는 게 적게 드셔야 돼요.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항암 중에 또 암 환자분들한테 음식 가리라 그래요, 안 가리라 그래요? 가리지 말고 다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옳을까요? 1분 옳고 1분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암 환우가 구분할 수 없잖아요. 음식은 여러분이 하는 자유인데 그걸 세밀하게 가이드 사실 해줘야 된다는 게 1번이고, 항암 중일 때는 육류를 좀 먹으셔야 돼요. 방사선이나 또 수술 후에, 직후에는. 왜? 몸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영양장애 오면 항암을 못해요. 그리고 또 빈혈이 쉽게 오기 때문에 항암 유지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암 중엔 예외적으로 붉은 육류를 좀 드시되 좀 가능하면 삶아서 드셔야 돼요. 삶아서. 기름기 제거하고. 그러나 항암이 다 끝났거나 전이제발 억제하는 분들이 그 패턴을 하거나 하면 안 좋겠죠. 특히 3기, 4기 환우들은 유제품에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유제품은 대표적으로 암의 자극인자입니다. 이 안에 인슐린 유사인자라는 게 들어있어서 염증을 자꾸 유발해서 성장을 시켜요. 암 성장을 자극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유제품은 금기입니다. 아마 특히 전이재발을 하려고 하신 분들은.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는데, 유제품 역시 오메가6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방을 먼저 낮춰라가 1번 가이드예요. 안 좋은 거를 먼저 줄여라는 거예요. 오메가6부터 줄여야 좋은 걸 먹어도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채소 위주 식단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죠? 쉽지는 않지만 이런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어라. 특히 강조하는 거는 십자가 채소, 특히 양파 이런 것들이 특히 식단에 풍성하게 이런 것들을 자주 하시면 좋겠다. 양파 같은 거 양파 국물을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대부분의 이 통합종양 가이드에서는 음식 중에 특히 식물이 암 환자를 가장 건강하게 만든다는 건 전 세계 모든 연구에서 공통점이에요. 암 많은 분들은 육류를 낮추고 식물성을 늘리라는 게 기본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염증을 낮추기 때문에 그래요. 염증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채소나 과일, 통곡물 이런 식물의 단백질, 콩단백질 이런 것들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라가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 곡물을 위주로 드셔야 되고, 그러나 정제된 탄수화물, 즉 밀가루라든가 또 이런 뭐 쌀도 도종이 많이 된 현미가 좋지 뭐 백미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주의해. 특히 육류나 가공류를
건강에 위암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압도적으로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은 기본적으로 암의 위험을 감수하고 암암노이드들이 즐겨 드셔야 될 기본적인 게 됩니다. 자, 십자가 채소라는 게 있는데 이 채소는 우리가 그 꽃잎이 4개가 열십자 모양으로 나는 식물이라 해서 십자화과 채소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양배추가 있고요. 또 배추가 있고, 그죠? 또 무나 또 브로콜리가 있고, 그죠? 네, 이런 것들. 그 외에 케일이나 겨자, 콜리플라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항염증 작용이 있어요. 염증 환경을 많이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전립선 암 환자 같은 경우 2012년에 보고에 의하면 십사 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이 전립선 암이 진행 위험이 59%나 낮았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립선 암은 특히나 채소류를 특히 이런 십자가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노란 빛깔이 나는 이제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고구마, 당근, 호박,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속하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이고 이런 성분들은 어떤 근거가 있냐면은 방사선요법을 하고 이제 두경부암 머리 위에 암 환자분들은 방사선요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카로티노이드 농도가 좀 많이 높게 했더니 이 무진행 생존율이 높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두경부암에 실제로 이런 성분들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유방암 환자들한테도 이 카로티노이드가 높을수록 혈액 속에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연구가 2009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은 좀 일반적인 암에도 다 적용되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좋겠고 또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많이 드시죠? 그죠? 저희도 가능한 매일 드시라고 제가 권해드릴 정도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일본 도쿄대 의과연구소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 82종 왜냐하면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이 종을 쭉 한번 연구해 봤더니 그중에 항암 성분이 가장 강력한 게 뭔가 봤더니 그중에 1위가 바로 고구마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마는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T세포나 NK세포를 활성화합니다. 아까 면역이 억제되어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T세포나 NK세포가 많이 활성화되니까 이런 것들이 좋고 특히 이제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항암 능력이 좋아요. 가능하면은 삶아서 드시길 권해드리고 튀겨서 드시거나 직화하는 것은 금합니다. 별로 그렇게 드시는 건 좋지 않고 물에 닿아야지 이 좋은 성분들이 내 몸에 너무 우리가 당이 높여지면 안 좋거든요. 암 환자들한테는. 그래서 삶아서 약간 식혀서 드시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물론 삶은 거 좋고 그냥 센 것으로 간식 대용으로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게 고구마이기 때문에 구황작물이라고 많이 들었죠. 그래서 고구마를 가장 많이 강조를 제가 하는 편입니다.